자, 감독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방송을 켰죠. 어제 그제 제가 이제 방송 하나 올렸고 어제 또 이제 하나 올리려다가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수비 어떤 조직 어떤 그런 부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어떤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조직, 팀의 조직력 이런 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콜플레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예, 어떤 그런 어떤 큰 계획 안에서 이제 일단 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조직, 또 조직력, 지휘 명령 체계, 뭔가 좀 거창하죠?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축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체 종목이죠. 그러니까 11명이라는 어떤 선수가, 크게 이제 예상 어떤, 하면은 이제 뭐 22명까지, 후보까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골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경기죠. 결국 이제 조직이죠. 축구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력의 축구, 조직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연 이게 그럼 조직이란 게 뭐냐 이거죠. 조직. 문자 그대로 하면 조직이란 건 어떤 목적, 목표를 사전적으로 보면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런 게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모임의 이제 조직이고, 그럼 이 조직이 어떤 조직력이라는 것은 이 조직을 통한 어떤 힘, 그죠? 사람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이게 개개인의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합혀져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힘을 조직력이라고 하죠. 조직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도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력이 좋은 팀이 좋은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조직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기기 위해서 조직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필수 요소, 필요 요소, 자,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뭐냐면 이 요소가 이제 지휘와 명령의 어떤 체계, 이걸 통해서 이제 조직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는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요. 군대에 보면은 조직이 있죠, 계급이 있죠. 뭐 중대장, 그죠? 그다음 뭐 그 위에 대대장, 그다음 연대장, 그죠? 그 위에 누가 있죠? 사단장. 예. 자,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럼 이 계급이 왜 나눠져 있냐면 이 사단장이 이제 지휘권이 있고 이 지휘가 연대장한테 연대로 내려가고요. 또 이 밑에 또 대대로 내려가고 중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군대라는 조직은 이런 어떤 계급 체제로 해서 지휘 또 명령이 내려가가지고 이 조직이 움직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계급,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그상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나이 많다고 해서 병장이, 2등병이 나이가 많으면 병장이 그냥 봐줍니까? 그죠? 예, 나이나 어떤 것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학력이나 이런 게 더 관여가 안 됩니다. 계급에 따라서 이제 명령이 내려가고, 그죠? 또 밑에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명령이 전달되고. 자, 군대라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건 목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지휘 통제, 지휘 명령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11명이 이제 어떻게 일단 11명의 사람이 모였고요. 그러면 이 11명의 이 조직이 이 안에서 조직력이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그 조직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휘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이제 조직력이 발생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휘와 명령의 체계가 돼야 되느냐? 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콜플레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아직 신참이라서 개념이 없는 거죠. 오늘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좀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콜플레이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포메이션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수비 라인이 있고요. 우리 미들 라인이 있고 공격 라인이 이렇게 있죠. 사이사이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군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그냥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제일 뒤에 있는 이 골키퍼. 여기가 이제 군대로 치면은 별 3개죠. 자, 별 3개. 자, 왜 여기가 별 3개? 별 3개면 이제 뭡니까? 중장인가요? 그죠? 별 3개입니다. 자, 여기 왜, 그러면 뒤쪽에 있는 골키퍼가 왜 별 3개냐면, 이 제일 뒤에 있는 골키퍼는 이 앞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골키퍼가 별 3개 중장입니다.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휘권이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센터백. 자, 여기가 별 2개. 자, 여기가 별 1. 예, 사단장, 여기 부사단장 정도. 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별 2개고 이쪽이 별 1고. 그러니까 이 별 2개에다가 저는 이제 주장 원장을 주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휘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센터백이 사단장급이 되는 거예요. 자, 부사단장. 지휘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측면. 자, 여기는 소령, 무궁화 소령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수비형 미들. 자, 여기는 2개, 무궁화 2개 정도 됩니다. 지휘권. 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이 앞에 미들. 여기가 이제 바풀떼기 2개. 대대장인가요? 대대장 정도 되겠죠? 대위네, 대위. 그죠? 대위 정도 되겠네요. 자, 대위나 중대장 정도. 그 다음 이쪽에 바풀떼기 하나. 소대장. 여기까지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군대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지휘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여기 센터백이 가장 지휘권이 높죠. 자, 그럼 여기서 센터백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 휘하에 어떤 이 사람들은 이 센터백의 지휘에 맞춰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 자, 그러면 센터백이 이동하자 이야기했으면은 그죠? 이 앞에 수비형 미들도 이동하자라고 명령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미드필더들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이동하라고 또 앞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군대로 치면 복명복창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조직력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자 외치면은 복명복창 하겠죠. 이동하자.
같이 또 이동하고요. 자, 근데 여기 사단장이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했는데 자 8번 여기 소위가 예, 안 됩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못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조직력이 깨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직력이 발휘가 된다. 저희 팀이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뛰었던 거죠.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필드 안에 들어간 게 필드 밖에서는 형 동생이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하지만 필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장 안에 어떤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계급이라는 게 뭐 사람 위아래를 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계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가서 조직력이라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런 센터백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휘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휘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휘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지휘 체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경기를 할 때는 자, 이 부분 골키퍼 별 3개 자, 수비형 우리 센터백들이 별 2개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소령, 중령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대장급 그죠? 그 다음에 소대장급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조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전진하자 했을 때는 동시에 전진을 해야 되겠죠.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 그리고 좁혀라 했을 때는 또 좁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윙백이 또 8번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내려와라 올라가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죠? 자 지휘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조직력도 생기지만은 또 콜플레이도 이렇게 자연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뭔 말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회원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직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중 오늘 수요일이죠. 자, 내일이나 또 모레 해가지고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꼭 들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댓글에 여러 가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